그것도 있어. 중학교 때야 중학교? 지금이야. 아 올해야? 아니 공유지도 개웃기. 아 너네 공유해? 재밌게 산다. 이거 어디야? 그 로켓. 아 로켓랜다. 분위기 좋다. 아니. 그 있잖아. 어디 센터. 너 이런 거왜 찍어? 센트럴 이거 살아? 안 가서 아무도 안 사. 허리가 많이 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 왠지 야 추억이 얼마야? 뭐 허리 접근을 담일번에 기분이 지금 커요. 야 우리가 너 단발해라. 네가 봐도 아닐 것 같잖아, 그렇지? 챗GPT가 학습을 잘. 단발을 하고 사진을 찍어. 아니야 왜? 아니야 그럼 야외 때는 근데 머리 내가 많이 길고. 갈려. 야외. 너는 단발 왜 해? 단발이잖아. 이건 긴발이야 장발이지. 미안해. 나니까. 앞에 보자 이제. 아니 그 뭐야? 치생사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치생사 아니면 이제 여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가 치생사 다니는 여자애한테 이제 고백을 했어. 와.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걔가 이름 이제 고은이라고 칩시다. 고은아, 나는 네가 왜 치과에서 일하는지 알 것 같아. 어? 벌써 별로다. 아니야.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고은이가 왜? 그랬더니 너를 보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요. 그때 너무 싫다. 사야겠다. 봅시다 이제. 일단 이제 뭐 화자 상황이 어떻니 이거는. 화자 상황은 이제 임하고 이별을 했어요. 깔끔해졌지? 어디서 이거 가져와가지고 지금 다 닦아냈거든. 그래서 임하고 이별을 했는데 자기가 찬 거야 아니면 자기가 차인 거야? 차였죠. 임과 이별. 차임. 대학교 동기 중에 이름이 차인애라는 애 있어. 차인. 너무 그래서 개명했어요. 차인애라고 하죠. 와. 이내는 이쁜데 차가 무슨 거야 생각해.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지었는가. 아무튼 이제 차였어 얘가. 차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뭐야 정가전공하고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가전공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상황은 동일하지. 임과 이별하였다. 그 다음에 그 이별하게 된 원인도 누구한테 있어? 이별의 원인. 이별의 원인이 그 정가전공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누구한테 있어? 상대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제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가전공도 이제 이미 유배를 보낸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이미 얘를 이제 찬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뭐 또 동일성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뭐가 똑같아? 아까 그 정가전공도 원망의 정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 얘도 어때요? 얘도 이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정서상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달라? 거기는 입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입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점이 이제 또 정서에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정가종국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리마 돌이켜서 나를 다시 사랑해 주소서 하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뭐 거미 그 다음에 뭐 꽃 위에 전화비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고 뭐 수능 특강상의 표현으로는 이제 우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어. 우의적으로 표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미랑 그 다음에 뭐 꽃, 그 다음에 나비 같은 자연물들이 뭐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건지, 뭐를 상징하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미는 누구예요? 누군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다만 이제 시적 기능을 살펴보면은 거미 같은 경우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자는 여기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 나를 버리고 딴 여자를 찾아간 저 사람이 이제 좀 자기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다. 나를 찬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미가 이뤄줄 수가 있다는 말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미한테 뭘 부탁하냐면은 앞길에 거미줄을 쳐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의 조나비. 자, 꽃이 의미하는 거는 다른 여자. 그 다음에 나비가 의미하는 거는 나를 버린 님. 저 나비가 거미줄에 걸리게 해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다오. 그래서 이제 뭐 거미줄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게 된 뭐 계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별로 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과 정복하고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정과 정복하고 얘하고 둘 다 이제 대화체 발음되었죠? 대화는 아니지만 그치? 정과 정복 같은 경우에는 청자가 누구예요? 청자가 임이고 여기에서는 거미. 그치? 둘 다 이제 말을 건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미야, 임아 하고 이제 누군가를 이제 부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노법이라고 하잖아. 도노법을 활용하였다. 이 정도? 그리고 또 표현상의 공통점 얘기한다라고 치면은 둘 다 이제 자기의 정서랑 태도를 드러내는데 뭘 활용했어요? 그치, 자연물을 활용하였다. 이런 점이 또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아. 자, 다음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비거래 한번 봅시다. 이현보의 이제 비거래. 미쳐버리겠네 진짜. 잠깐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새 걸 갖고 와야겠어. 여기 핑크 잘 나오잖아. 너무 너무 잘 그 스토리에 올려주면 안 돼? 핑크 경인이. 이거 언니 지켜야 돼.
그치, 그건 아니지. 그거 잘생겼어. 이건 괜찮네. 이거는 안 없어지네. 공부하기 참 힘들다, 그치? 봅시다. 귀거래가 뜻이 뭐냐면은 이제 돌아가리라.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의 시인 도연명. 이제 너네도 수능 짬밥 좀 내니까 도연명 많이 들어봤잖아. 보통 이제 그 자연친화 주제로 한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제 작품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품을 이제 인용하는 부분, 이제 귀거래 여기가 돌아가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귀거래를 실천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귀거래 실천한 사람이 없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리라는 게 귀거래를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자연 세계로 가는 사람. 이게 없단 말이야 지금. 이게 뭐 나타내는 거냐면은 현실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귀거래 뭐 돌아가겠다, 귀농해야지, 자연에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가리가 없다. 귀거래를 실천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자연세계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없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화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전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원이 원래 시골인데 이거를 이제 화자의 고향 물어보는 게 맞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그러니까 시골이 나의 고향이 점점 거칠어져 가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니 가고 어쩔고 사리적 표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고향, 자연세계에 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그 전원이 장무하니는 뭘 보여주는 거야? 이 부분은 이제 얘가 자연세계로 가는 그 이제 정당성 또는 뭐 이유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전원이 장무하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먼저 초장에서 현재 상황, 사람들이 다들 돌아가겠다, 자연세계로 가겠다 말만 하고 실제로 간 사람이 없는데 나는 내가 나고 자라니 나의 고향, 시골이 점점 거칠어져 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자기의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그곳엔 뭐가 있어? 초당에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니, 얘가 이제 자연물이죠. 자연물이 남영들명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물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 요거를 이제
의인화시켰으면서 또 이제 동시에 어때요? 이 자연물이 날 기다린다. 친근감의 표현이지. 자연물을 마치 제 친구처럼 나타내고 있다. 초당은 이제 풀로 만든 집. 그래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귀거래 이것도 요 앞쪽 부분 요거 이제 해석만 잘 되면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그러한 작품이었고 다음에 요거 보니까 해석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너희들 말고 그 책 같은 데서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게 있는데 뭐 여기 이 부분 가지고 강산 좋은 경을 힘세니 다툴량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소니 뭐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스스로 뭐 이제 힘센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든가 좀 이상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지? 여기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강산 좋은 경을 힘센이가 다툴 양이면 가정법이 활용된 건 맞거든? 아니,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자, 그래서 강산 좋은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힘센 이들이 다툴 양이면은 여기서 이제 힘센 이들은 누구겠어? 이 권력자, 사회적인 그 파워가 넘치는 사람들. 얘네가 이제 다툴 양이면은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소니. 내 힘과 내 분으로 얻을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설적 표현인데. 뭐냐면은 내 힘과 내 분, 나의 그 사회적 지위랑 나의 힘으로 이제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뭐 이제 열등감이라든가 뭐 무력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팩트로만 요 화자의 어떤 그 사회적 힘 약하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이제 무력감을 느낀다 뭐 열등감을 느낀다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그냥 사회적 힘이 약하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진실로 그 말이가 없기 때문에 나도 두고 돈이더라. 그래서 이제 힘센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내가 이제 강산 좋은 풍경을 내가 감상을 못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 이제 그 많은 거. 그래서 자연 풍경 감상에 제한을 두는 사람. 이거 내 거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 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두고 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뭐냐? 뭐 당연히 이제 자연에서의 즐거움 이건 이제 디폴트로 깔려 있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열등감 뭐 무력감보다는 이제 안도감이라고 이제 좀 더 맞겠죠. 안도감. 뭐에 대한 안도감? 만약에 이 아름다운 자연이 이게 이제 그 개인 사유재산처럼 막 너는 이제 즐기지 말아라 이거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힘센 사람들이 두고 싸웠으면은 내가 못 즐겼을 텐데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도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한 게 좀 더 자연스럽겠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무력감, 열등감 이럴 때 부정적인 정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요거 있잖아. 힘센이 다투려면 요게 이제 그 자연 세계와 대비되는 세속적 세계를 비판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요 중요한 거를 요거 빼먹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힘센이들이 있는 곳은, 권력자들이 있는 곳은 이제 세속적 세계잖아. 그렇죠? 이 세속적 세계는 강한 자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툰다는 말이야. 이익 추구를 위한 다툼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이제 세속적 세계예요. 근데 이 자연 세계, 강산조은경이 나타내는 자연 세계. 자연 세계는 이제 세속적인 세계랑 다른 게 어때? 다툼 같은 게 있어 없어? 다툼이 없고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작품에서 세속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의 대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세속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의 대비가 나타난다. 자연 세계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다툼이 없어요. 다들 이제 즐기면 돼. 근데 이제 세속적인 세계는 한정된 이익을 두고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공간. 알겠죠?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그 초장이 있잖아.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 해석을. 자, 여기에서 이제 공명을 헤아리니 영육이 반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중상 첫머리가 동문에 괴관하고 있는데 괴관하고가 벼슬을 그만두고 거든. 자, 그러니까 이 초장 요 시점에서는 화자가 상황이 어때요? 이 시점에서는 이제 화자가 뭐 하고 있어?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뭐 관찰하는 거야? 이 시점에서 화자 상황이 어때? 아니 여기에서 지금 괴간했대잖아. 벼슬 그만뒀대잖아.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얘가 지금 벼슬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벼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명을 헤아린대요. 자, 공명이 원래 뜻이 뭐야? 공명이 이제 높은 지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이런 걸 이제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지금 그 공명이라고 할 수 있는 벼슬길에 올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명을 헤아린다라는 걸 뭐라고 봐야 돼? 나의 지난 벼슬아치로서의 생활을 이제 되돌아본다라고 봐야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되돌이켜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초장 부분에 화자가 자기 성찰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벼슬을 아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지난 벼슬 생활을 지금 되돌이켜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어때요? 영욕이 반이로다. 자, 이것도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영욕이 반이로다? 영광과 치욕이 반반이다. 영광 반, 치욕 반.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좋은 일, 나쁜 일이 반반이었던 것 같다. 근데 화자는 이 중에서 뭐에 더 중점을 두는 거야?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반이나 겪었다가 아니라 내가 치욕스러운 일, 안 좋은 일을 반이나 겪었다. 여기 이제 중점을 두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성찰의 결과, 나의 지난 벼슬아치 생활을 성찰한 결과 내가 겪은 일 중에서 안 좋은 일이 반이나 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자기 성찰의 결과거든. 자기 성찰의 결과. 성찰의 결과가 뭐야? 바로 괴간이야. 벼슬을 그만두는 거. 알겠죠? 너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벼슬을 하던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해보고 아 내가 너무 벼슬하면서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그래서 그 성찰의 결과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게 바로 벼슬을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엔 뭐야?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뭐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놓고 일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낫고 뒷매에 엉긴 약도 캐다가 인구 원망하여 이미 소요하니 또 배운 사람이라고 한자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 나타내는 거야?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연전 헤쳐놓고 읽고 고기 낫고 약 캐고 그리고 높은 데에서 이제 산책도 하고요. 다 뭐야? 벼슬을 그만둔 후에, 다 괴간한 후에 생활을 좀 열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이제 생활을 열거해요. 다음에 거기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잘해야니 이건 뭐야? 행동 묘사는 여기서 끝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의 자연 세계를 묘사를 하는 거야.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달빛이 찾아왔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천양지간의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소니에서 대할소니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대하다가 뭐야? 대신한다예요. 대신한다. 그러니까 대할소니가 여기 이제 서리적 표현이거든. 무엇으로 대신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돼. 알겠죠? 이러한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신하겠는가. 자 그러면서 이제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하기 지나면 귀 좋은가노라. 이제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 이렇게 즐기다가 승하기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자연세계에서 이런 생활하면서 이런 자연물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죽으면은 딱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단 말이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영탄적 표현 활용되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맞아? 틀려? 맞지? 우리 친구들 아직도 영탄형 어미 뭐 찾으면 어떡하니? 뭐뭐로다 뭐뭐노라 영탄형 어미잖아. 대표적인 영탄형 어미. 영탄적 표현 활용된 거 맞다고. 감탄만이 영탄이 아니라니까? 지금 자연에서 누리는 어떤 그 즐거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난 날에 대한 어떤 그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지난 날에 대한 어떤 그 씁쓸함 이런 정서를 좀 강하게 나타내는 거 아니야? 어미를 통해서. 다 영탄적 표현 맞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앞부분에 이제 화자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요거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자의 태도 이거 잘 찾는 게 이제 포인트다. 오케이 됐고 다음에 사후가 사후가 뜻이 뭘까요? 사후가에서
4하고가 뭘 것 같아? 칠. 4하고가 친구거든, 친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 무슨 뭐 4호가도 있고 뭐 5호가도 있고 무슨 이제 우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작품 이름을 보면은 그냥 자연친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된다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 화자가 이제 친근감을 느끼는 자연물들을 친구로 의인화시켜서 그 친구에 대한 노래를 하는 거 이런 작품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뭐 윤선도의 오우가, 뭐 이시드의 뭐 사우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아 이거 주제 자연친화네 생각하고 감상 시작해도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되게 이제 존중하는 표현, 친구를 까내리지 않아요. 뭐 우리들은 좀 이제 친한 사이면 어때? 아유 저 병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까고 막 서로 놀고 그러잖아. 근데 조선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예찬적인 태도가 디폴트로 깔린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동쪽으로 심은 국화 귀한주를 누가 아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가 친구로 생각하고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화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단국죽,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까지. 고전 시가에서 얘네 사용되면은 보통 이제 어떤 뜻을 갖는다라고 그랬어? 매난국죽,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소나무 이렇게 5개는 지조, 절개, 을이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왜? 대나무, 소나무, 난초 얘네는 사계절 내내 프로고 그 다음에 매화랑 국화는 매화는 꽃을 2월에 피우고 국화는 9월, 10월 이때 피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뜻할 때 안 피우고 꽃이 피기 좀 어려운 조건 추울 때 피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지조, 절개, 의리를 나타낸다. 이 디폴트라고 그랬어 이것도. 이런 의미로 안 쓰인 경우가 이제 거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화의 이러한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국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조, 절개, 의리 이런 속성을 이제 예찬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먼저 이제 동쪽 물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아나? 서리적 표현이죠.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국화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국화가 왜 귀하냐면은 봄볕을 마다하고 찬설이 혼자 핀다. 국화는 봄에 안 피고 꽃을 이제 10월 좀 날이 추워진 다음에 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국화가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주버가 뭐야? 어주버 어떻다 다 고전 작품의 감탄사란 말이야. 그리고 노라 영탄영어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화에 대한 감탄 예찬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어주버 청구한 내 것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너 국화 의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지조, 절개, 의리의 속성을 지닌 국화 혼자서 이제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국화에 대한 감탄사와 이제 영탄형 어미를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쉬운 내용이고 다음에 우리 청업이 형님의 검도 술 꽂아놓고 보면은 일단은 화자의 상황 검은 고 술 꽂아놓고 호젓이 낮잠이 든제 화자 뭐하고 있어? 낮잠 자고 있어요. 검은 고 술 꽂아놓고. 그래서 이거 뭐야? 화자의 그 여유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 기본적으로 작품에 자기 이름 붙일 정도의 사람은 다들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 뭐 이제 윤석열, 문재인, 뭐 이런 급이란 말이야. 다 유명한 이제 사람들, 뭐 한동훈, 이창용, 이런 이제 장관급 이상.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때 씻었잖아. 그럼 다 작자 미상이야. 우린 다 듣보잡이거든. 일반 서민이라서. 알겠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다들 높은 사람들이 시에서 무슨 뭐 자기가 뭐 가난하게 산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다니까. 아니 뭐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뭐 가난해서 이제 나물 반찬에다가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이름이 남겨진 사람답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 자 그때 이제 살인문에 개가 짖으니까 반가운 것이 오는구나. 이 개 짖는 소리 뭐야 이거? 낮잠을 깨우는 소재임과 동시에 뭐예요? 친구가 온 것을 알리는 거지. 걔가 아무 때나 짖진 않잖아. 뭐 낯선 사람이 온다든가 그럴 때 짖으니까 이 소리를 통해서 이제 반가운 것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 개 짖는 소리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겠지. 자 그래서 낮잠 든 상태에서 이 개 짖는 소리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벗이 온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행동 아이한테 시켜요. 아이야 돈 오빠 대화체 점심도 하려니야 외상탁주 내와라. 자 아이한테 시켜요. 명령한다고. 뭘 명령을 해? 밥상 차려오라고. 밥상을 차리라고 이제 명령을 해. 그죠? 아이한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드러낸 게 뭐예요?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것에 대한 흥겨움을 요 이제 자기 아이 얘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당연히 데리고 부리는 노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노비 아이한테. 그래서 이런 노비 아이한테 명령을 함으로써 친구가 찾아온 것에 대한 흥겨움 요거를 이제 뭐 고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렇잖아. 만약에 이제 친구가 반갑지 않았다면 어떻겠어? 굳이 이렇게 상 차려가지고 맞을 이유가 없죠. 반갑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한테 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친구가 찾아온 것에 대한 흥겨움을 드러낸다, 흥겨움을 고조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뭐 일단은 그 ChatGPT 문제 뭐 좀 이상한 거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거 이제 풀면서 스프링 나올 때까지만 좀만 기다리자.